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박정호 63. 아내를 떠나보낸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밥 먹어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없었죠. 아버지, 집에 사람 소리가 좀 있어야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들 박민수 42. 회사 일로 늘 바빴습니다. 며느리 이서연 41. 결혼 3년 차였어요.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정우는 알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며느리라는 걸. 잠이 안 오니? 아버님도요? 새벽마다 만난 두 사람. 차 한 잔, 길지 않은 대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외롭다는 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말 한마디 더 하면 조금만 가까워지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외로움이 만든 위험한 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함께 살게 된 이유. 사랑이 아니어도 그 나이에 누군가를 이해했던 기억 하나쯤은 남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박정호는 63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들을 보내고 정신없이 보냈던 한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에서 식기 부딪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밥 먹어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엔 더 심했죠. TV를 켜도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내기 위해 틀어놓는 것에 가까웠어요. 정우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21살이었죠. 40이 넘어서야 과장이 됐고 53세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삶이었어요. 아내 한명숙과는 26에 중매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명숙은 성격이 좋았습니다. 잔소리가 없었고 화를 낼 줄 몰랐죠. 정우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줬고 월급날이면 조용히 통장을 받아갔습니다. 사랑이 뜨겁진 않았지만 편했어요.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35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직장 후배였어요. 정우와 명숙은 예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건네고 사진을 찍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그날 처음 봤죠. 이름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했어요.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공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절제되어 있었어요. 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죠. 착한 애로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민수 부부는 1년에 2~3번 찾아왔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었죠. 와서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2~3시간 앉아 있다 갔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민수가 대화를 이끌었고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명숙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명숙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명숙은 숨을 거들어요. 정우는 울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왔고 민수가 절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정우는 그저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호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걸, 아내가 없다는 걸, 더 이상 누구도 다녀왔어요? 하고 묻지 않을 거라는 걸.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지내지 뭐.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엔 반찬 하나 없이 밥그릇만 놓여 있었죠.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괜찮아. 나 혼자 먹고 살 줄 안다. 그게 아니라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끼리 살아라. 늙은이랑 살면 불편해. 아버지, 집에 사람 소리가 좀 있어야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민수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으니까요. 한 달 뒤 정우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명숙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하나. 민수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곳이었죠. 아버지, 여기가 방이에요. 화장실도 가까워요. 민수가 짐을 옮기며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서연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사람이 셋이나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고요했죠.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응, 알겠다. 민수의 말에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세 사람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낮엔 괜찮았어요. 민수와 서연은 출근했고 정우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죠. 점심은 집 근처 식당에서 해결했어요. 저녁엔 서연이 밥을 차렸고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정우는 알아차렸어요.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며느리라는 걸. 민수는 늦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았죠. 서연은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가 거들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연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공허했어요. 정우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명숙도 가끔 그런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의 집에 와서 살게 된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외로움을 덜긴 했지만 다른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외로움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쩌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정우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 집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서연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죠. 6시 반 민수가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7시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늘 같은 시간, 같은 구성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숟가락을 놀렸어요.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도 자리에 앉았지만 세 사람 사이엔 대화가 없었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민수는 7시 반에 현관문을 나섰어요. 서연은 8시에 출근했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혼자 남았죠. 설거지는 서연이 다 해놓고 갔어요. 정우가 하겠다고 해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은 길었어요. 정우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죠. 가끔 산책을 나갔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 집 근처엔 오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낯설었죠. 저녁 6시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 된장찌개 괜찮으세요? 응, 좋지. 짧은 대화가 전부였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죠. 서연이 부엌에서 혼자 요리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저녁 7시 식탁에 밥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민수 아직이야? 네, 회의가 있대요. 9시쯤 온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익숙한 일이라는 듯 했죠. 정우와 서연은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더 조용했어요. 회사 일이 많나 보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신혼인데. 신혼은 아니에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었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죠. 저녁을 먹고 나면 서연은 설거지를 했어요. 정우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9시가 넘으면 민수가 들어왔죠. 피곤한 얼굴로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 집의 하루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우는 확신했어요. 서연이 외롭다는 걸. 아니, 외로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민수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볼 여유가 없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밥을 차렸고 정우와 둘이 앉았죠. 며칠째 반복되는 풍경이었어요. 서연 씨,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버님. 힘들지 않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죠. 그러더니 곧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에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소. 정우의 말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명숙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숙도 그랬어요. 늘 괜찮다고 했죠.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정우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정우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안 주무세요? 정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조금 붉었습니다. 아버님, 물 마시러 나왔어요. 나도 그러려고. 정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 서연에게도 한 잔 건넸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작게 말했죠. 잠이 안 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래요.
자다가 자꾸 깨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아니요, 그냥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우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한 사람이 앉을 만큼 거리가 있었죠. 나도 요즘 잠을 잘 못 자.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사람이 떠나고 나서 밤이 제일 힘들더라고. 낮엔 그럭저럭 버티는데 밤만 되면 혼자라는 게 실감나서. 서연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님도 그러세요? 그럼 나이 먹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지.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바쁜 건 알아요. 회사 일이 힘든 것도 알고요. 그런데 가끔은 저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민수 보면 너무 지쳐 보여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죠.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일해요. 민수는 일하고 저는 기다리고 저도 회사 다니는데 집에 오면 다시 일해요.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민수는 그걸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못하겠어요. 말하면 투정 같을 것 같아서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소? 정말요? 집사람도 그랬을 거야.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사귀었지. 난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네.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서연은 정우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은 착하세요. 착하긴. 둔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 보였어요. 고요했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죠. 그날 이후 새벽마다 둘은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어요. 서로가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차 한 잔을 나눠 마시고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뉴스 자막만 조용히 흘러갔어요.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아버님은요? 나도 그냥 그렇지. 서로의 하루를 물었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외롭다는 걸, 서로가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걸. 민수는 몰랐습니다. 새벽에 아버지와 아내가 거실에서 마주친다는 걸. 몰라도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불안했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잘못된 거였죠. 정우는 그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거실에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서연과의 대화를 멈춰야겠다고. 이대로 가다간 선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부엌으로 향했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나타나길 기다렸죠.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자신에게도 서연에게도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이 집의 밤은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새벽 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불면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서연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먼저 나와 있었고 어떤 날은 정우가 먼저 나왔죠. 하지만 결국 둘은 만났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약속처럼 만났어요. 오늘도 못 주무셨어요? 아버님도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였어요. 정우는 보리차를, 서연은 캐모마일 차를 마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죠.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요는 편안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빴어요. 요즘은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온다고 했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배웅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집엔 정우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님, 장 좀 보러 갈까요? 냉장고가 좀 비었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마트에서 서연은 장바구니를 밀었어요. 정우는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과일을 담고 고기를 골랐죠. 서연이 뭘 집으면 정우가 물었어요. 그건 뭐에 쓰는 거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아, 그래. 아버님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난 아무거나 다 좋아.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고등어 조림 오래 안 먹었네. 그럼 고등어 사요. 내일 해드릴게요. 서연은 생선 코너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 담았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명숙과 장을 보던 때가 떠올랐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님, 커피 한 잔 하고 갈까요? 그래도 되나? 네, 짐도 무거운데 좀 쉬었다 가요. 두 사람은 마트 안카페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아메리카노를, 서연은 라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힘들진 않고? 정우가 물었어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좀 나아졌어요. 그래. 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정우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를 보고 있었죠. 정우는 화들짝 놀랐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예요. 아들의 아내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버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정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 딴 생각했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자.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정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그날 밤부터 정우는 거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방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서연이 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째 되던 날 서연이 저녁 식사 후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왜? 요즘 새벽에 안 나오셔서요. 혹시 아프신가 걱정됐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이 잘 와서.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정우는 눈을 돌렸습니다.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서연과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아침 인사, 저녁 인사만 했습니다. 서연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빴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고 했죠.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둘은 민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서연이한테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이가 외로워 보여. 너 요즘 너무 집에 없잖아. 아, 그건 일이 바빠서 그래요. 프로젝트 끝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프로젝트는 끝나도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겠지. 그 사이에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신경 쓰라는 거야. 서연이도 힘들어해. 서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도 아내잖아. 가족이잖아. 알아요. 알아요, 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도 힘들다는 걸 민수는 몰랐습니다. 됐다. 그냥 잘 생각해봐. 정우는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거실로 나간 것 같았죠. 정우는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에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것 같았죠.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을 혼자 두기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정우는 방문을 열었어요. 못 주무시오?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버님 죄송해요. 깨웠어요? 아니야. 나도 잠이 안 와서. 정우는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서 있었죠. 천둥 무서워요? 아,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버님,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요.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과는 한 사람 정도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천둥이 또 쳤습니다. 서연이 몸을 움츠렸죠. 괜찮소? 금방 그칠 거요. 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무서운 건지 추운 건지 아니면 외로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우는 손을 뻗을 뻔했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감싸줄 뻔했죠. 하지만 참았어요. 손을 주먹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해야겠소.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미안하오. 나도 사람이라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우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건 잘못됐어요. 며느리를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됐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고 명숙에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서연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빗소리 속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귀를 막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말 한마디 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붓고 나왔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민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에게도 민수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였습니다. 서연도 상처받을 거였죠. 정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 오던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때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민수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죠. 집안의 변화를 눈치챌 틈이 없었어요. 정우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명숙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쌌어요. 라디오도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가 회사에 나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나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부엌에서 나와 옆에 섰어요. 정우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네. 왜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건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너희끼리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혼자 두고 저희가 어떻게 편해요? 괜찮아. 나 혼자 살 줄 알아. 걱정 마.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으니까요. 그럼 언제 가실 거예요? 다음 주쯤. 알겠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죠. 그날 저녁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때문이죠? 정우와 서연만 거실에 있었어요. 민수는 방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제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버님을 힘들게 한 거죠. 죄송해요. 서연 씨, 정우가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잘못은 내가 했어. 며느리를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한테 기댄 거예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아버님을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위로하는 순간 또다시 선을 넘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 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잠시 친정에 다녀오려고요. 저녁 식사 후였어요.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물었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얼마나 갈 건데? 한 보름쯤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정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배려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죠. 서연도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였어요. 정우처럼요. 주말에 서연이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였어요. 민수가 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서연은 단호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서연이 신발을 신을 때 정우가 나왔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게.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연이 문을 나섰고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을 든 서연의 어깨가 조금 처져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서연이 떠나고 나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엔 둘뿐이었어요. 민수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차렸죠. 계란 후라이와 김치, 그리고 냉동밥을 데운 것이었어요. 아버지, 맛없어도 참고 드세요. 괜찮다. 고맙다.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민수는 설거지를 하고 출근했어요.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이 없으니 더 쓸쓸했죠. 정우도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사할 계획이었어요. 박스에 물건을 담으면서 이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후회되진 않았어요. 서연과 나눈 대화들, 새벽의 고요한 시간들은 위로가 됐으니까요. 다만 아쉬웠습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놀랐어요. 보통 10시는 넘어야 오는데 8시에 문을 열고 들어왔죠. 왔니? 일찍 오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서연이한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요. 민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어요. 집에는 신경을 안 썼죠.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서연이한테 신경 쓰라고. 그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생각해 봤어요. 제가 회사 일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서연이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줄 뿐이었죠. 서연이가 친정간 후로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매일 보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달았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맙다는 거냐? 서연이 챙겨주셔서요. 제가 못한 걸 아버지가 해주셨잖아요. 대화 상대가 되어주시고, 외로움을 덜어주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덕분에 서연이가 버틴 것 같아요. 아버지 안 계셨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나도 위로받았어. 서연이한테서. 그래도요. 고마워요,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 서연이한테 잘해줘.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풀렸어요. 다음 날 정우는 이사를 미뤘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수가 변하고 있었죠. 서연이 돌아올 때까지는 있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단단해졌고 눈빛에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뭔가 정리한 것 같았죠. 다녀왔습니다. 왔어? 힘들지 않았어? 민수가 반갑게 맞았어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셋이 함께 했어요.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저녁이었죠.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올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수가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들어올게. 주말에도 같이 시간 보내고. 정말? 응. 약속할게.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식사 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이사 가실 거예요? 아, 그건. 정우는 민수를 보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계속 계셔요. 저희가 잘할게요. 아버지 필요해요. 그래도 아버님 있어주세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좀 더 있을게.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죠.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민수도 달라졌고 서연도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위기는 지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적당한 때가 오면 조용히 나가야 했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돌아온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6시 반이면 퇴근해서 7시엔 집에 도착했죠. 주말엔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연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아침 식탁에서 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녁엔 셋이 함께 TV를 봤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었어요. 정우는 오후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꽃을 보며 명숙을 떠올렸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그게 명숙의 대답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정우를 불렀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 외식할까요? 아버지 모시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 좋지. 서연이 좋아하는 식당 있대요. 거기 갈까요? 너희가 좋으면 나도 좋아.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강 근처 식당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죠. 점심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오, 그래. 잘 됐구나. 근데 고민이에요. 왜? 부장으로 올라가면 또 바빠질 것 같아서요. 예전처럼 될까봐 걱정돼요. 민수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원하는 거 하세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예전이랑 달라요. 당신도 달라졌고 저도 달라졌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민수야, 일은 해야지. 다만 균형을 잃지 말고.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식사 후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어요. 민수와 서연은 앞서 걸었고 정우는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우는 생각했죠. 이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충분했어요. 자신은 그저 거쳐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또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아니야. 너희 둘이 이제 잘하니까. 더 이상 내가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계셔야죠. 아니다. 너희끼리 살아야 해. 부부는 둘이서 사는 게 맞아. 정우는 단호했어요. 민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제 가실 건데요? 다음 주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저녁에 서연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정우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것만 챙겼죠. 옷까지, 명숙의 사진, 라디오. 그게 전부였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민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짐을 싣고 출발하기 전 서연이 정우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님, 이거 드세요. 이게 뭐야? 그냥요. 필요하실 거예요. 정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편지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을 순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고맙네. 잘 쓸게. 아버님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덕분에 외롭지 않았지. 아버님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야 해. 민수 잘 부탁한다. 네.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마음은 이미 통했으니까요. 차에 올라 정우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서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를 보지 않기로 했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변함없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익숙한 공간이었죠. 정우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짐을 풀었습니다. 명숙의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았어요. 사진 속 명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죠. 다녀왔소. 잘 지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명숙은 늘 그랬으니까요.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정우는 혼자 밥을 차렸어요. 계란 후라이와 김치, 밥 한 공기. 간단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서영과의 새벽 대화, 민수의 변화, 세 사람이 함께한 식탁.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선을 지켰으니까요. 서연에게도 민수에게도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엔 혼자 일어나고 점심은 밖에서 먹고 저녁은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죠. 외롭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주는 여운이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체열을 하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정우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여긴 왜? 저도 검진 받으러 왔어요. 우연이네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정우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소? 네, 아버님도요? 응, 나도 잘 지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민수는 잘 있나? 네, 요즘 바쁘긴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집에도 일찍 오고요. 다행이네. 아버님 덕분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희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지. 그래도요. 감사해요, 아버님. 서연의 눈빛은 맑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안심했죠. 이 사람은 이제 괜찮겠다고. 서연 씨. 네. 그날 우리가 멈춘 게 옳았던 것 같소? 정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나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로 충분했어요. 서로가 괜찮다는 걸,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검진 순서가 왔습니다. 서연이 먼저 들어갔어요. 나오면서 작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아버님. 너도. 서연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 준 편지를 꺼냈어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이제 읽어도 될 것 같았죠.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님께 짧은 글 남깁니다. 말로 하긴 어려워서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매일 혼자였어요. 민수는 바빴고 저는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시아버지랑 살면 눈치 보고 힘들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으로 봐주셨죠. 제 외로움을 알아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새벽에 나눈 이야기들 잊지 않을게요. 그 시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님도 위로받으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날 밤 무서웠어요.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몰랐죠. 근데 아버님이 멈춰주셨어요. 선을 지켜주셨죠.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서연 올림. 정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벅찼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정우는 명숙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명숙의 대답 같았죠. 정우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끔 꺼내 볼 거였어요. 외로울 때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거였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정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꿈속에서 명숙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서연도 있었죠.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우도 웃었어요. 꿈속에서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서연이 가끔 전화를 했죠. 아버님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곧 놀러 갈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따뜻했어요. 정우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또 피었어요. 벤치에 앉아 꽃을 보며 생각했죠.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고. 누군가와 만나고 스쳐가고 또 혼자가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스쳐간 시간들이 모여 삶이 된다는 걸.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그 나이에 누군가를 이해했던 기억, 위로했던 순간, 함께 웃었던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